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미국 석사 유학을 결심한 이후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작년 말부터 여러 학교들에 지원을 했고 올해 1월부터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유학을 준비한 과정들과 결과까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으실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최대한 자세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알아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어쨌든 학부가 문과생이다 보니 학교에서 배우며 테크 실력을 더 탄탄하게 키우고 싶기도 했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없는 학교들도 많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머신러닝이나 AI를 깊이 있게 다루는 학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원할 학교는 3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첫 번째는 학교 랭킹입니다. US 뉴스 학교 랭킹을 참고했는데요. 기준에 따라 학교 랭킹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 기준을 참고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들이 US 뉴스를 많이 참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기준으로 대학교 순위를 보고 지원할 학교들을 골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준으로 1에서 10위권에 있는 공대 컴퓨터 사이언스나 11위에서 20위권에 있는 아이비리그 데이터 사이언스 위주로 지원했어요.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스는 융합 학문이라 이과와 문과가 모두 탄탄한 학교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컴퓨터 사이언스 기준으로 11위에서 20위권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고려한 사항은 공부 기간입니다. 미국 석사는 학교마다 공부 기간도 1년에서 2년까지 다양한데요. 저는 가서 적응도 하고 평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수업도 충분히 듣고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2년인 곳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 위주인지 리서치도 지원하는지를 봤어요. 이것도 미국 석사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학부생일 때 여러 연구들에 참여를 하고 석사 없이 바로 박사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석사는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석사생에게는 리서치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학교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가능하면 연구도 참여하고 싶고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싶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리서치 기회도 열려있는 학교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워낙 탑 대학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FAQ에 합격생 대부분이 대학교 때 컴퓨터 사이언스나 관련 전공생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생인 저는 지원하면서도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도전은 해봐야 나중에도 후회가 없지 않을까 해서 넣었어요. 자, 이제 학교들을 선택했으니 석사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것들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대학교 학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펴본 대학들은 대부분 학점 4.0 기준에 3.0 이상을 요구했는데요. 이건 미니멈일 뿐이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학점은 4.0 만점에 3.5 이상이더라고요. 4.5 만점으로 생각하면 4.0 이상이어야 안정적인 거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불안했어요. 저는 사실 대학생 때 대학원 생각이 없어서 학점은 적당히만 받으면 되지 하고 외부 활동들에 더 많이 집중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점이 4.5 만점에 3.8입니다. 여기 영상에서 밝힐지 말지도 고민을 했네요. 4.0으로 환산하니 3.4가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 합격생 평균 학점이 4.0 만점에 3.7인 곳도 많고 시작도 안 했는데 컷인가? 울고 싶었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대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쨌든 학교 공식 홈페이지들에 나와 있는 에버리지는 3.5인 곳이 많으니 그것보다 낮은 사람도 분명 지원했을 거야 하면서 달랠 수밖에요. 혹시 대학원생이 되길 원하는 대학생이라면 여러분도 학점 관리를 꼭 잘 해두세요. 그리고 대학원생이 되지 않을 대학생분들도 학점을 좋게 받아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시험 성적은 토플과 GRE입니다. 토플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필요하고요. 요구하는 점수는 대부분 100점 이상입니다. 100점도 그냥 100점이 아니라 과목별로 모두 25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등 학교마다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점수는 다를 수 있어요. 또 공대생에게도 105점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공대는 예외적으로 90점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토플은 유효기간이 2년이니 날짜를 잘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토플은 111점을 받았습니다. 공부 방법은 따로 영상 올려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GRE는 요구하는 학교, 옵셔널인 학교, 요구하지 않는 학교로 나뉘어요. 그리고 같은 학교라도 전공에 따라 내라고 할 수도,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꼭 해당 학교 전공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요구하는 학교는 당연히 그냥 제출하면 되고요. 옵셔널인 학교는 자세히 보면 대부분 highly recommended라고 써 있습니다. 내는 게 좋다는 의미죠. GRE 점수는 구글에 학교 이름 플러스 Computer Science GRE Average라고 검색하면 어느 정도 받아야 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 GRE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버드가 있죠. 하버드는 컴퓨터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GRE 점수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조사하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못 찾겠는데요. GRE 시험이 비싼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여러 번 보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뭐 이래서 하버드가 GRE를 보지 않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과거에는 GRE 점수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UC 버클리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그런데 GRE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만 쏙쏙 골라 지원할 게 아니라면 점수를 받아놓는 게 편합니다. 여전히 많은 학교들에서 GRE 점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5년이라서 토플보다 훨씬 깁니다. 저는 GRE를 버벌 160, 퀀트 166점을 받았고 라이팅은 4.0을 받았어요. 공부 방법 영상은 따로 올릴게요. 다음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은 공대는 프리리퀴짓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없으면 지원 자격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문과생이었던 저는 당연히 대학생 때 그런 수업들을 못 들었죠. 그래서 학점은행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산수학, C언어, 알고리즘 등 총 7과목을 들었어요. 학교에 따라 요구하는 과목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니 세부 과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또 어떤 학교들은 조금 유연하게 학점을 받지 않았더라도 콜세라나 유데미 같은 곳에서 수업을 듣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으면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점은행으로 듣지 못한 대학 수학이나 선영대 수학 등은 온라인 강의로 보충했어요. 그 외에도 학교에서 굳이 명시하지 않은 수업이라도 제가 문과생이지만 테크 관련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소 들었던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들이나 시험들에 대해서도 모두 서티피케이트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주메, SOP, PS를 작성했어요. 레주메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한 거의 모든 걸 다 넣었어요. 처음에는 몇 가지만 넣을까 했는데 너무 고민되어서 유학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제한이 있지 않는 한 최대한 다 넣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넣었습니다. SOP는 Statement of Purpose, 왜 가고 싶은지 목적을 작성하는 글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왜 대학원에 가고 싶은지, 특히 이 대학이 왜 필요한지 등을 작성했어요. 학교마다 교수님과 특징들도 모두 다르게 언급했죠. PS는 Personal Statement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겪었던 것들을 위주로 작성했어요. 저는 원래 대학교 때 광고학을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데이터 분석 분야로 빠지게 되었는지도 살짝 넣었어요. 주로 데이터 분석의 어떤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학교와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또 미국 대학원은 Recommendation Letter,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의 추천서가 학교에 따라 3개 또는 2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수님 2분과 직장 상사 1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3분 다 저만큼 저를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대학원에 가고 싶은지, 제가 어떤 수업을 들었었는지, 교수님이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지,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등을 포함해 메일을 정말 길게 많이 드렸습니다. 미국 석사 준비에 논문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각 대학교 홈페이지 FAQ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로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대학원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탑 공대들은 워낙 학부 때부터 연구하고 성과를 낸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문이 없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도 많네요. 논문이 없어도 될 만큼 뛰어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자꾸 들어서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논문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석사 준비에만 온전히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없었고 회사도 다녀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타임라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지원 기간도 길게 여유 있게 잡았어요.
그래도 참고차 보여드리면 20년 7월에서 9월에 GRE 공부를 하고 10월에 GRE 시험을 봤고요. 21년 12월에서 1월에 토플 공부를 하고 2월 초에 토플 시험을 봤습니다. 3월쯤부터는 학점은행도 듣고 추가 제출할 서류들도 끄적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SOP와 PS를 계속 쓰고 고치고 했어요. 그 외에도 이 기간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서티피케이트를 따면 바로 레주메에 추가했어요. 또 저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레주메에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첫 지원을 했고요. 가장 마지막 지원은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 UPenn 데이터 사이언스에 합격했습니다. 살짝 소개를 드리면 UPenn은 아이비리그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전공 매년 합격률이 10% 미만으로 티어 1 공대 중 한 곳입니다. 3월에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UPenn 재학생들을 만나고 Q&A 시간도 가졌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도 잘 맞아서 좋고 첫 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 기다려집니다. 준비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보일 때였습니다. 토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미국 대학원 갈 때 토플 점수가 아주 결정적이다 라는 글들만 보이고 GRE 공부를 하고 있으면 또 GRE 시험을 제일 중요시한다 라는 글들이 보이고 SOP를 쓰고 있으면 시험이 곧 다 됐고 미국 대학은 SOP로 자기를 표현하는 걸 제일 중시한다 라는 글들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미국 대학은 뭘 가장 중시한다는 것 없이 항상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하겠다고 홈페이지에 써있고 결국 다 중요하다는 건지 이것저것 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디 검사받을 수도 없고 걱정스러웠죠. 그래도 생각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도 많이 얻었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